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름으로 심리, 성격이죠. 성격을 분석하고 또 성격이 드러날 때 그 내적 심리를 어떤 식으로 판단되어지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름으로 심리 분석하고 내적 심리를 이제 판단하는 거는 우리가 그 이름을 많이 다뤄보면 그런 것을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이름을 공부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이름으로 이제 한글 성명학을 공부하신 거죠. 파동 성명학. 제가 그동안은 좀 쉬었죠. 좀 그동안은 사주 쪽으로 많이 좀 했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또 오래간만에 이름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임천아님, 임수원님 안녕하세요. 허니 선생님 안녕하세요. 유경희님 안녕하세요. 우리 김성교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제가 26년 전에 이제 그 한글 그 파동 성명학에 관심을 가지고 이 성격과 심리 쪽으로 발전시킨 원조죠. 제가 심리 성명학 하니까 또 여기저기서 막 심리 성명학 얘기 막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 한글 파동 성명학은 이름을 가지고 성격과 직업 그리고 운명에 대해서 철학관에서 장명업을 하는 분들이 배우셔가지고 개명을 하는 그 업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 제가 뭐 1000여 명 이상을 강의했지만 그분들이 이 심리적으로는 상담하기는 좀 어려웠죠. 그렇게까지 또 생각을 안 했고 근데 이제 제가 1000여 명 이상을 가르쳤을 때는 제가 그런 심리 쪽 내적인 심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난 성격이 어떻다 이런 것을 제가 예전에 그 자원파동 성명학 가지고 가르쳤을 때 제가 굉장히 많이 가르쳤죠. 가르쳤는데 제가 이제 그 오랫동안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이렇게 이제 한글 파동 성명학 석사를 했을 때 제가 이름하고 사주하고 연결시켜서 왜 이름을 보면 사주가 보이는지 그 제가 이제 논문 썼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비공개를 해놨습니다. 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의 것을 내 걸로 알고서 막 쓰기 때문에 제가 비공개를 해놔서 잘 모르시고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심리 상담사 또 심리 분석사 이제 MBTI 일반 강사 제가 저작권까지도 공부했습니다. 저작권 관리사까지 탔어요. 하도 이제 저작권 갖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저는 저작권 등록증도 제가 해놨어요. 저 대학원 논문 가지고 왜냐면 제가 96년도부터 공부를 했었고 이미 저는 자원파동 성명학을 근거로 해서 공부를 오랫동안 해왔고 강의했고 그걸 근거로 해서 논문을 썼고 또 제가 창작성이 또 많기 때문에 저작권 쪽으로 등록증을 제가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우리 가끔가다 어떤 분들은 이건 뭐 해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동안 그거 좀 알아보느냐고 제가 좀 안 했었어요. 근데 제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또 이제 앞으로 딴 데서도 좀 강의할 예정이에요. 이제 교육원 같은 데서 이제 되면 이제 그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한글 파동 성명학 배우고 사주를 배우면서 그 원리가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자꾸 이제 저한테 이제 배우신 분들은 이제 오래전에 배우신 분들은 사주하고 자꾸 이제 비교를 해보세요. 저도 이제 우리 자녀들 통해서 또는 우리 주변 가족들 통해서 사람을 연구한 결과 그 임상과 경험을 통해서 제가 20년 전부터 성격과 심리까지 이제 상담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내 이름을 통해서 성격 분석과 내적 심리 개념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사주팔자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주팔자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한다고 하면은 그건 잘못이에요.
변해요. 왜 변하냐? 대운이 있잖아요. 대운도 있고 세운이 있어요. 우리가 사주에서 대운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사람이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어요. 환경에서 얻어지는 그런 거에 어떤 내적인 심리가 작용을 해서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가진 그 성격을 지금까지 있는 사람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 성격은 물론 우리가 내가 가진 그릇이 대접으로 태어났느냐 뭐 종기로 태어났냐에 따라서 틀리지만 거기에 어떻게 꽃장식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화려하게 빛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성격이 또 바뀌겠죠. 그래서 성격도 안 변한다? 바뀌어요. 저도 굉장히 많이 바뀐 거거든요. 물론 이제 사주 공부를 하면서도 그거 제가 이해를 하게 됐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름도 내가 지은 건 아니잖아요. 태어났을 때. 그렇지만 본명이 있고, 근데 계명을 통해서 성격도 어느 정도 변하고, 운명도 또 변화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을 바꾸고 싶고, 또 지금보다 나아진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 계명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면 계명을 했는데, 우리가 예명으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꼭 호적까지 계명을 해서 사회적으로 내가 그 이름으로 써야 되느냐? 물론 쓸 수도 있어요. 왜냐면 회사에서 직함을 어느 정도 나이가 막 40, 50 이렇게 됐는데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이름을 계명하기 좀 불편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 그러면 일단은 녹음을 하셔서 틀어놓으셔라.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떻다? 우리가 이름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도 많은 성격과 또는 환경에서 주어지는 그런 심리,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눈치를 보잖아요. 눈치에 의해서 내가 성격도 바뀌는 거예요. 내가 원래 성격은 내향적인데 직장에서 내가 내향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내향적인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고 그래서 직장에 다니면서 그걸 바꾸는 사람들도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성격을 이제 이름을 가지고 분석하고 그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름이 운명을 이끈다는 얘기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성격은 어떤 거냐 이거죠. 이름을 통해서 성격과 운명을 예측하는데 우리가 이혼하는 사람들 다 물어보면요.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성격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성격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그 성격 때문에 운명이 바뀌지만 그 성격은 어때요? 어렸을 때부터 환경에 의해서 그런 성격이 형성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격은 개인의 그런 어떤 인간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성격은 어때요? 인간의 정신과 행동을 지배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한다. 성격이 너무 잘 맞아서 우리 부부는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름하고 이제 사주를 비교해서 볼게요. 자, 이분이 제가 이제 사주는 개인 보호를 위해서 이제 살짝 띠를 가렸죠. 뭐 혹시 또 안다고 막 말하지 말아주세요. 또 아는 사람은 이제 또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뭐 이름 가지고 보면서 이거 또 무슨 띠죠 이렇게 말하는데 개인 보호를 위한 거니까 말씀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사주는 여기 을목일주죠. 을목일주인데 천간에 간목이 떴어요. 이게 겁재죠. 근데 우리가 사주에서 아니 이름에서 특히 우리가 이름에서 어디에 있느냐 그것도 틀리죠. 이름이 어디 겁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기흉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사주에서 을목일주가 간목을 가지고 있으면 좋죠. 저도 을목일주잖아요. 옆에 간목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예전에 갑술년에 있어요. 갑술년이 89, 90, 91, 92, 93, 94년도 같아요. 갑술년에 제가 그때 갑이 오니까 좋더라고요. 제가 아파트 분양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때 제가 사주 보러 갔었어요. 사주 보러 가서 떨어졌다고 속상하다고 이제 막 그랬더니 되겠다는 거예요. 저기 예비 당첨자로라도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로 예비 당첨자로 됐어요. 그만큼 이 을목은 간목이 좋죠. 근데 간목이 또 술토를 가지고 왔으니까 이제 저한테 좋은 거죠. 간목이 또 무엇을 갖고 왔느냐에 따라 틀려요. 간목이 신금을 갖고 오면 전 또 안 좋죠. 그런 것처럼 을목은 이렇게 간목이 있으면 좋죠. 근데 이 을목인데 밑에 뭐가 가졌어요? 이렇게 축토, 진토, 미토는 뭐예요? 이 을목 입주 입장에서는 다 토죠. 토니까 뭐가 많냐면 재성이 많아요. 재성이 많고 그 다음에 이 사주에서 이 선천후에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도 항상 그런 논문을 썼는데 선천운이 사주를 대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항상 제가 논문에서도 그렇게 썼지만 방송에서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뭔가 교육이 잘못된 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선천운에서 뭐가 있냐면 편재와 상관이 있죠. 재성도 있고 또 편관도 있어요. 인성은 없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재성은 많죠. 재성이 많은데 어때요? 상관이 얼마나 비중이 있느냐 하면 틀리죠. 자, 일단은 관이 없죠. 관이 없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은 축은 관고고 진토는 뭐예요? 인수묘지죠. 이게 축은 이제 또 이렇게 어려운 얘기하면 또 안 되니까 어쨌든 이 사람은 사주에서 편재, 정재, 편재.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주에 오륙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주에 오륙이 많은데 여기 관이 없잖아요. 관이 없죠? 자, 그랬을 때 이분 선천운이 사주를 대변한다. 그러니까 선천을 보고 이름을 짓는다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방식이다 이거죠. 그랬을 때 이분이 이름에서 보면은 굉장히 선천에서 상관이 발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름 중심수가 뭐예요? 식신, 상관이죠. 근데 어떤 여기서도 또 상관이 있어. 여기 상관. 여기도 식신이 있고 또 식신이 있고. 자, 식신이 두 개가 오면 뭐가 된다 그랬죠? 상관으로 바뀐다 그랬죠? 또 이거 굉장해요. 이거 굉장히 식상이 엄청 많죠. 자, 그랬을 때 이분 같은 경우에 사주에서 보면 간이 없는데 선천운에 칠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름 전체 중에서 8이 여기 하나 있어요. 이름은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균형이. 우리가 이름도 제가 성형이다. 이름도 성형과 마찬가지다. 개명하는 것이 성형과 마찬가지다. 우리가 성형수술을 하러 가면 어때요? 그 사람의 눈과 코와 입 그리고 이마의 비율 또 이런 거 비율을 따져서 우리가 내가 만약에 코 수술하러 갔다 또 뭐 눈 수술하러 갔다고 해도 비중을 일단 보지요. 아주 요즘에는 뭐 더 예전보다 뭐 더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더 디테일하게 이제 견적을 내겠지만 그 정도로 얼굴도 균형을 따지듯이 이름도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어때요? 균형이 전체로 안 맞았죠? 균형이 안 맞았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 사람 보세요. 여기 지금 식상은 여기 미중에 정화 있죠? 미중에 정화가 있는데, 이 사진, 신은 또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또 식상이 있을 수도 있지. 식상이 있거나, 간이 있거나, 뭔가가 있을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요걸로 봤을 때는 재성이 많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이름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식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분은 어때요? 굉장히 재능은 많으신 분이에요. 재능이 많고 또 감성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지요. 그렇지만 이런 것은 이름이 이렇게 균형이 안 맞으면 한때 이 사람이 사주에서 대운이 좋거나 이랬을 때 또 이름을 또 얼마나 많이 불려졌느냐에 따라서 또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으로 심성이 얼마나 곱게 잘 가꾸면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틀리죠. 그래도 이 사람은 일단은 간목이 있기 때문에 또 진토, 재성을 가지고 있죠. 이 사람은 일단은 그래도 인덕은 있는 편이에요. 인덕은. 그랬을 때 이분이 재능은 많지만 그 결과는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재능이 오래 가지 않던지 아니면 그 나머지 편중되는 부분에서 자기가 얻지 못하는 거죠. 그럼 이분은 만약에 결혼을 했으니까 하면 결혼을 못한 거죠. 자, 제가 왜 간을 따졌을까요? 여자기 때문에 간을 따진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남자라고 한다면, 남자라고 해도 이분은 결혼하기 힘들어요. 재성이 이렇게 많잖아.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남자라도 결혼하기 힘들어요. 여자라도 결혼하기 힘들고. 그랬을 때 이분이 굉장히 머리가 총명하고 예술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에서는 선천운에서는 그런 기질이 있는데 이름에서까지 이렇게 식상 정신을 지배하는 이렇게 삼사가 많다 보니까 예술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으니까 만약에 이 사람의 성씨가 이런데 똑같은 성씨가 이렇고 똑같은 사주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다 그럼 예술적으로 가나요? 그건 아니에요. 이름이 어때요? 이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이분이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총명해서 예술적인 기질도 발달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수직이나 예술가, 뭐 이름 전체를 봤을 때, 뭐 또는 연예인, 종교인으로도 갈 수도 있죠. 근데 배우자궁은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이름이 돼도 배우자궁이 약하고, 남자도 이렇게 오륙이 너무 많아도 어때요? 식상이 너무 많아도 오륙이 너무 많아도 이분은 어때요? 배우자궁이 약해요. 그랬을 때 이름 전체에서 보면 자기가 일하는 열정은 이분은 대단해요. 근데 이런 사람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는 굉장히 좀 약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세상이 많이 변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이죠. 본인이, 저는 그때가 2000년도가 아니고 98년도 99년도인데 제가 그때 3년 동안 공부했던 그 선생님이 계셔요. 제가 그때 공부한 거 가지고 제가 이름을 이렇게 사주를 이름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내가 이렇게 활용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그때 터득한 거예요. 98년도 99년도에 배웠던 선생님한테.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성격과 심리를 쪽으로 내가 이거 활용할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이제 제가 많이 가르쳤죠. 그래서 근데 그때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이랬을 때 다 남편이라고 손들었어요. 여자 같은 경우는 다 남편.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 다 우리들어 바보라는 거예요. 여자한테 남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해야 내가 남편도 건사하고 내가 중요해야 자식도 건사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요즘은 어때요? 다 본인이 제일 중요하죠? 본인이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해도 이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어때요? 흉거리지. 결혼 안 했다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결혼 안 했지만 자기가 하는 그 일에서 열정적으로 일을 하면서 성공을 거두니까 어때요? 이분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어때요?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77년도생 77, 84, 84가 아니지. 74, 75, 77, 80년도, 81년, 83년도, 88년도 다 이런 띠들은 어때요? 천간지지가 똑같기 때문에 에너지가 흉은 2배로 길은 2배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그런 띠들이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 많고 또 결혼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다? 다 얘기 들어보면 성격이 안 맞아서
결혼했을 때 실패했고, 아니면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면서 내 일적으로 성공하고 그것이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이죠, 요즘에는. 그래서 요즘에 성공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대인관계에서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는 사람이 많아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심리적인 그런 정신적인 에너지를 스스로를 위해서 굉장히 축적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만나는 대중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몇 명한테만. 그리고 이분은 어때요? 지금 재물은 여기서 있죠. 팔이 일을 극을 해서 여기 일이 남고, 또 여기서 일을 또 극을 하니까 어때요? 여기서 재가 있고. 그러니까 이분은 남들이 볼 때는 그래도 이분이 돈에 대해서 집착한 사람은 아니죠. 이렇게 오륙이 많은 사람들은요, 내 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계속 돈을 축적해도 한 방에 날아갈 수가 있어요. 또 여자 이름에서 이렇게 0이 3을 보는 건 나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아직은 나이가 그렇게 점점 나이가 먹게 되면 어때요? 이런 분들이 조금 이제 외로움을 더 많이 타겠죠. 응? 나이가 먹으면서. 외로움을 많이 타고, 왜냐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일의 어떤 완성도가 높은 일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사람들과 인간관계도 자기가 일하는 쪽에서 일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는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이름은 사람을 오랫동안 지켜봐야 돼요. 오랫동안 그 사람을, 근데 여러분들이 이름을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지만 그 내적인 심리까지 선생님들이 아시려면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선생님들에게 얘기해 주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거하고 내적인 심리하고는 엄청 틀려요. 저도 사람들이 볼 때는 저 굉장히 사람을 많이 알고 활동량이 굉장히 많은 줄 아는데 저 안 그래요. 저도 어떻게 보면 이런 정서적 교류가 많지는 않아요. 제가 일하는 쪽에서만 신경을 쓰지.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제 일에 방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 일적인 면에서 사람들 많이 만나지, 제가 정서적으로 교류를 한다? 이러기 위해서 사람들 만나는 거는 굉장히 약해서 제가 스스로 그거를 굉장히 많이 반성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보기보다는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 많듯이 선생님들이 이 성명학을 공부하실 때 어떤 이름을 알면은 가족 중에 특히 가족을 가지고 많이 연구하시면 보여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사주에서도 보면 토가 많으니까 이 오륙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이 오륙이 굉장히 많으면 무엇을 극을 하냐면 인성을 극을 해요. 인성을 극을 하니까 인성이 뭐예요? 수죠. 제가 왜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을목일주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주가 을목일주가 아니고 화일주도 있고 토일주도 있고 금일주도 있고 수일주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재성이 많다고 해서 다 수가 극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만약에 화일주인데 재가 많다 그러면 금이에요. 금이 많으면 무엇을 극을 해? 목을 극을 하는 거죠. 또 토일주가 재가 많으면 뭐가 많은 거예요? 수가 많은 거죠. 수가 많으면 무엇을 극을 해요? 식상을 극을 하죠. 아니, 이 화를 극을 하죠. 또 이 금일주가 재가 많으면 뭐가 많아요? 목이 많은 거예요. 목이 많으면 무엇을 극을 해? 토를 극을 하는 거예요. 또 수일주가 만약에 재가 많으면 화가 많죠? 화가 많으면 무엇을 극을 해요? 금을 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름의 원리는 무엇을 기본으로 한다? 목일주를 가지고 기본으로 한다. 설명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근데 이름을 개명을 하고 장명할 때는 사주를 보고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장명업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사주를 알아야 되는 게 필요하지만
우리가 심리 상담이나 심리 분석사 또는 MBTI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굳이 사주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왜? 이 심리와 내적인 면을 성격 분석과 내적인 심리만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가지고 이제 제가 강의를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름하고 사주를 제가 비교해줘서 사주에 있는 것이 선천운하고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 굉장히 조금 전체적으로 균형을 보면 90도 약하지, 7, 8도 약하지, 3, 4가 많지, 5, 6도 많지, 1, 2도 어때요? 조금 약하지. 이런 사람들은 좀 일적인 면에서 보면 되게 좀 약간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인간관계는 어때요? 좀 약하겠죠? 여기 18이 이 비견이 어때요? 굉장히 약하잖아요. 비견이 약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람께 감정적인 면에서 굉장히 끊고 맺는 것이 굉장히 또 강할 수도 있어요. 강할 수도 있어요. 사람을 이렇게 대해보면 자기가 이렇게 아는 사람들한테 되게 따뜻하게, 일적인 면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따뜻하게 하지만 일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균형을 좀 잃었기 때문에 90도 없죠. 1, 2도 약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좀 되게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연구를 하는데 이야기면 가깝고 자주 만나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알아봐야 그게 공부가 되지. 어쩌다 한번 만나는 사람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연구하려고 한다면 조금 있으면 그 사람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어때요? 그 개인의 삶의 행복을 굉장히 크게 지배하죠. 우리 자신의 어떤 그런 기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삶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이름에서 이렇게 일리가 좀 부족하고 구공이 부족하잖아요. 건강 좀 안 좋죠, 이런 사람들은. 저 건강도 안 좋죠. 우리 채련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명리학 선생님 안녕하세요. 임채련 선생님. 아이고, 임채련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네요. 맥스웰 선생님 안녕하세요. 사주 한다고 할 때는 안 들어오시고 또 성명학 한다고 할 때는 또 저기 들어오셨네. 성명학이 더 좋은가 보죠? 사주보다는? 사주는 다 아시나 봐. 근데 이제 사주 공부를 안 하신 선생님들은 장명까지 안 하실 때는 상관이 없어요. 사주 공부 안 하셔도 돼. 그냥 내가 상담사로서 또는 저 사람과 인간관계, 제가 여기 이제 맨 앞에 올려놨잖아요. 부부 상담, 부부 상담 또는 직장인끼리 어떤 상담 또는 가족 상담 또 지인끼리 상담, 자녀 상담, 이렇게 상담할 때는 사주 몰라도 돼요. 사주 몰라도 되고 상담사로서의 역할만 하실 때는 사주 몰라도 돼요. 왜? 장명할 게 아니니까. 근데 장명사로서의 역할을 하시려면 사주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제가 이 한글 파동 성명학 강의하는 게 사주 얘기만 한다, 그렇게 또 하더라는데, 저 사주 얘기, 이 한글 파동 성명학은 원래 사주 원리를 접목한 거니까 사주 상담 받으러 갔던 그런 통변식으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원리예요, 그게. 자,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도 계속 이 성명을 가지고 강의를 또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이제 이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제 사주 같은 경우는 진도가 많이 나가지만 이름은 사실 이름 하나 가지고 뭐 30분 이상 뭐 한다는 것도 굉장히 긴 거죠. 보통 10분, 15분이죠. 원래 그렇게 해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성격 분석하고 내적인 심리, 그래서 우리가 내적인 심리 같은 경우는 우리 선생님들이 사람을 많이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연구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적인 심리는 뭐다 이 오행 안에 다 있어요. 이렇게 3사가 많으니 3사가 많고 5, 6이 많고 1, 2가 적고 7, 8이 적고 이런 사람 90이 적고 이런 사람은 어떠냐 이거죠. 또 8이 1, 2를 극하는 사람, 또 90이 3, 4를 극하는 사람, 이렇게 6이 많아 5, 6이 많아서 7을 만날 때, 3, 4가 많으면서 5를 만날 때, 3, 4가 많으면서 1을 만날 때, 5, 6이 많으면서 3을 만날 때, 다 이 오행 안에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은 어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장 방광이 굉장히 건강에 약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 내적인 면에서 그런 응원해주고 일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우리 맥스웰 선생님은 내가 인사했나 안 했나 모르겠네. 조금 늦게 들으셨죠? 그래서 내적인 심리, 보여주는 성격 그런 것을 배운 거에서 이렇게 식상이 많고 재성이 많으면서 실제 사주에서는 재성이 많은 사람, 실제 재성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심리는 어떠냐 이거죠. 다 돈이죠, 돈. 이게 돈. 내 돈이 아니죠. 돈, 내 돈이 아니다. 지지에도 토가 많이 깔리면 인생이 고단하나요? 고단하죠. 고단하죠. 균형이 잡혀져, 균형. 한쪽으로 치우친 거죠. 물론 이분 시는 몰라요. 시는 모르지만 벌써 8글자에서 지금 3글자가 토니까 균형이 어때요? 깨진 거죠. 근데 지지에 토가 많이 깔리면 인생이 고단하냐? 이렇게 질문하시면 안 되고, 무슨 일주가 토가 많으냐에 따라 틀리죠. 목일주인데 토가 많으냐, 화일주인데 토가 많으냐, 토일주인데 토가 많으냐, 금일주인데 토가 많으냐, 수일주인데 토가 많으냐, 다 틀려요. 다 틀려요. 무조건 토가 많으면 인생이 고단하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사주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운이 대운에서 오면서 이 재성을 잘 다루어 줄 줄 아는 대운이 오면 그때 또 한번 크게 돈을 모으지만 결과는 약할 수가 있죠. 이분도 좀 약간 등치가 크죠? 근데 다 그렇진 않아요. 다 그렇진 않아. 식상이 많다고 덩치가 다 큰 건 아니에요. 제가 2015년도쯤에 저 지방의 창원에서 저한테 성명학 공부하러 오셨는데 그분도 저한테 한 2, 3년 다녔어요. 그 멀리서. 근데 저는 그분 사주 보고 나중에 깜짝 놀랐어요. 식상이 많은데 빼짝 말랐어요. 빼짝 말랐어.
그래서 다 그렇다고 보시면 안 돼. 자, 우리 맥스웰 선생님이 재성이 풍부한데 중첩이 되네요. 그렇죠. 재성 가다는 제복이 깨진다고 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를 했죠? 66, 돈 한데 어때요? 내 돈이 아니다. 제복이 깨진 거예요. 여기 사주에서도 그렇죠? 그래도 이분이 그래도 이 간목이 있어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 재성이 많은데 나 혼자 이걸 못 먹어. 누가 있어야 돼? 이 간목이 있음으로 인해서 간목이 어때요? 목국토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덕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에 식상이 많긴 한데 간으로 극을 받아도 덩치가 크더라고요. 예. 근데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 저도 제가 항상 이제 뭐 이렇게 강의할 때 이렇게 왜 그렇고 이랬고 이렇고 이래서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원리를 제가 먼저 그 내적인 심리가 형성되는 것부터 설명을 한 다음에 겉으로 드러난 성격 다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식성이 많은 사람 중에서 그분 깜짝 놀랐어요. 아주 빼짝 말았더라고요. 그분은 내가 주소도 안 알려줬는데 아마 카페를 보고 내 주소를 알았나 봐. 사무실. 확 그냥 막 들어와가지고 그냥 앉길래 저분은 어떤 선생님인가 어떻게 나한테 연락했던 선생님인가 하고 알고 봤더니 온다고 문자는 보냈던 선생님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중간에 쉴 때 이제 물어봤지. 혹시 선생님은 어디서 오셨냐고 했더니 저 창원에서 오셨다고. 창원, 대구 뭐 대단했죠 뭐.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한글 성격 심리 파동 성명학 그다음 이제 외부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성격과 내적인 심리 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죠.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름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그새 또 질문이 올라왔네요. 우리 맥스웰 선생님, 이름이 평간으로 시작하면 글씨가 작아서 큰 걸로 봐야 되겠다. 이름이 평간으로 시작하면 관련 전문가 혹은 특정 분야 기술자 아님 인생이 좀 풍부하게 더 봐도 될까요? 물론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죠. 왜냐면 이름은 어떠냐면 전체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렇지만 맥스웰 선생님이 하는 말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어느 정도. 최련 선생님, 이분은 제다 신약이면서 서로 깨지는 재성인데 계명할 때 재성을 견제해주는 이름으로 해야 되나요? 생을하게 계명해줘야 생을 재성 일단은 이 사람이 재성을 견제해주는 게 사주에는 있죠. 여기 간목이 있죠. 생을하게 계명 일단 대운을 봐야 되겠죠. 이 사람이 대운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계명할 때 그걸 좀 봐줘야 되겠죠. 대운이 계속 지금 이 사람이 진사오미 시인이웃을 이 사람이 지금 제가 볼 때는 간으로 가고 있거든요. 간으로 가고 있으니까는 이 재성을 어때요? 설계시켜주고 있죠. 설계시켜주기 때문에 일단은 이 사람이 갑은 있지만 인성도 약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만약에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왔으면 이 사람이 자기 시를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름을 개명을 해줘야 되겠죠. 대운을 어떤 대운이냐에 따라서
우리 필리퐁 선생님, 안녕하세요. 수리가 중첩일 때 극을 해주는 수리가 있으면 오히려 좋다고 하는데 그 극을 해주는 수리를 다시 극을 하는 수리가 뒤에 있을 경우 그 순서를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은지요. 그것을 한번 숫자를 한번 써주시면 숫자를 한번 써주시면 어떤가 싶은데, 자, 그럼 여기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수리가 중첩일 때, 자, 이게 3,3이 중첩이죠? 수리가 중첩일 때, 이 3,3이 중첩일 때 0이 극을 해주면 좋다고는 하잖아요. 하던데, 이 극을 해주는 수리를 다시, 그거 안 좋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5가 있어, 여기 4가 아니고 여기 5가 있어. 5가 있으면 이 0이 3, 3을 지금 극을 해줘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극을 해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5가 있어서 얘 0을 극을 해주면 이 0이 3, 3을 극을 해야 못해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순서를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은지요. 극부터 봐야, 이 5가 0을 극하는 것부터 봐야 돼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3, 3이 수리가 중첩이 될 때 극을 해주는 수리가 0이 있으면 오히려 좋다고 하는데, 그 극을 해주는 수리가 다시 뒤에서 극을 해주면 이게 4가 아니고 5일 때는 5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5가 0을 극을 한 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3, 3을 봐야죠. 왜? 5가 0을 극을 하니까는 0 인수가 3, 3을 극을 해야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문서 깨지고 3, 3 식상이 문제가 생기고 중첩이 되는 게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11이 중첩이 됐죠. 그래서 8이 극을 해줬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필리퐁 선생님 이해됐죠? 예, 감사합니다. 예. 다행이네요. 예. 그래서 5가 0을 극을 하면 문서 깨지고 3, 3 식상이 중첩이 된 거에 대한 흉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극이 3, 3이 중첩이 됐을 때 0이 극을 해주는 건 좋은데 뒤에서 또 0을 극을 해주니까 이것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서 다른 선생님들한테 또 이제 도움이 많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최선 선생님이 이분이 이 재성이 많은데 겁재가 그걸 해서 좋은 거예요. 아주 좋은 거죠, 이분은. 근데 이제 대운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보고 개명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자료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팍팍 눌러주세요.